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AI 전문가 팀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이력서를 날카롭게 분석해주는 커리어 코치도 있고요. 복잡한 코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코딩 파트너, 아니면 막힌 아이디어를 빵 뚫어주는 브레인스토머까지. 이 모든 걸 당신이 직접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구글의 제미나이, 잼스 생태계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잼스가 정확히 뭔지,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 나만의 AI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이게 구글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AI 툴 하나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AI와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질문에 답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기억하고 스스로 알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들어서는 바로 그 입구에 잼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잼스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AI랑 대화할 때마다 너는 이러이러한 전문가야 하고 배경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그 번거로움 있잖아요. 그걸 없애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매번 채팅창을 열 때마다 AI가 백지 상태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당신은 10년차 마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매번 역할을 주입해야 했죠. 하지만 잼스는 사용자가 설정한 페르소나, 지식, 작업 지침을 시스템 자체에 그냥 영구적으로 기억시켜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프롬프트 템플릿이나 무슨 단축키 같은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거네요. 한번 딱 설정해두면 그 AI는 계속해서 그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그냥 텍스트를 저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자료에 따르면 제미나이 3.0 프로 같은 최신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는 수만 단어에 달하는 아주 복잡한 지침서까지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실행하는 일종의 논리 엔진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논리 엔진이라, 네, AI가 지침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따르는 거죠. 와,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그럼 이 엔진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고정된 시스템 지침이에요. AI의 정체성과 행동 강령을 설정하는 뼈대고요. 둘째는 RAG,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인데요.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RAG요? 그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이나 워드 문서 같은 것들을 최대 10개까지 업로드하면요. 잼스가 그 문서들을 전부 학습해서 자신만의 지식 베이스로 삼는 거예요. 아, 마치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게 개인 서재를 통째로 안겨주는 것과 같죠. 그러면 잼스는 인터넷의 그냥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당신이 제공한 바로 그 전문 자료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부 보고서나 제품 매뉴얼 같은 걸 학습시켜서 완전히 우리 회사에 맞춤화된 전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강력한데요. 나머지 두 가지는 뭔가요? 세 번째는 컨텍스트 윈도우인데 이건 이전 대화의 맥락을 계속 기억하는 능력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구글 생태계의 강점인데 바로 워크스페이스 연동입니다. 아, 워크스페이스 연동. 네, 당신의 구글 드라이브, 지메일, 캘린더 같은 앱들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서 답변을 만들어내죠. 내일 오전에 비어있는 회의실 찾아줘.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개념은 정말 흥미로운데 이런 기술들을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해야 하지? 하고요. 바로 써볼 수 있는 예시 같은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구글이 사용자들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5가지 전문가를 미리 만들어놨어요. 오, 일종의 스타터 킷인 셈이죠. 그거 좋네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몇 가지 재밌는 사례를 보면 먼저 학습 코치가 있어요. 러닝 코치. 이건 그냥 지식을 요약해주고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혹시 물리학의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아,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군요. 네,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짜주는 거죠. 그냥 답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군요. 맞아요.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활용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한다고 해요.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개념을 다른 예시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진짜 1대1 개인 튜터가 붙는 느낌이죠. 와, 이건 정말 교육 분야에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벽 보고 혼자 묻고 답하곤 했는데 이건 뭐 차원이 다르네요. 또 다른 인상적인 예시가 있었나요?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 대면 커리어 가이드가 정말 유용할 거예요. 커리어 가이드요? 네, 이건 전문 리크루터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됐어요. 당신의 이력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지원하려는 회사의 직무 기술서를 보여주면 두 개를 비교 분석해서 당신의 경험 중에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이 역량은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혹시 모의 면접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게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실제 면접관처럼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죠?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답변을 듣고 그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구체적인 역할은 뭐였나요? 아니면 성과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나요? 같은 압박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야, 면접이 끝나면 당신의 답변 태도나 내용에 대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조목조목 짚어주고요. 이야, 이건 혼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개인 코치를 붙여주는 셈이네요. 그 외에도 보고서에 보니까 마케팅 문구 뽑아주는 브레인스토머나 글의 톤을 다듬어주는 글쓰기 편집기, 뭐 코딩 리뷰를 해주는 코딩 파트너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프리셋들을 직접 사용해보거나 아니면 이걸 복사해서 내 입맛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보는 것만으로도 GMS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프리셋들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히 내 입맛에 맞게 세상에 없는 나만의 전문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PTCF라는 프레임워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게 그 비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성공적인 GAMS 설계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AI의 행동 로직을 설계하는 노코드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GAMS는 4가지 핵심 요소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P가 페르소나, 즉 역할입니다. 아, 페르소나. AI에게 구체적인 직급과 경력을 부여하는 거군요. 마치 사람 이력서를 만들어주듯이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마케터라고 하는 것과 당신은 15년 경력의 시니어 콘텐츠 마케터이며 주로 B2B 기술기업 고객을 상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적인 글쓰기를 선호합니다. 라고 하는 건 결과물의 깊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와, 훨씬 더 명확하네요.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설정해 주는 거죠. 페르소나를 부여했으면 그 다음은 T, 태스크, 어떤 일을 시킬지 정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T는 태스크, AI가 수행할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단계예요. 글을 써줘가 아니라 입력된 원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3가지 채널에 맞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초안을 각각 작성하라처럼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할 P와 임무 T를 줬어요. 그 다음 C는 뭔가요? 세 번째 C는 컨텍스트, 즉 맥락이에요. 이건 일종의 가드레일을 쳐주는 거예요. 가드레일이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브랜드는 유머러스한 톤을 유지해야 해. 대상 독자는 20대 대학생이야. 정치적인 용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 같은 작업의 배경과 제약 조건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답변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 F는 포맷, 형식이군요.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받을지 지정하는 거고요. 천자 이내로 맞춰줘와 같이 결과물의 구조를 명확히 지정해줘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딱 맞게 얻을 수 있어요. 이 PTCF 프레임워크만 잘 따르면 코딩을 전혀 몰라도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AI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RAG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섹션에 우리 회사 내부 자료 같은 관련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이 PTCF로 설계된 AI 전문가가 그 자료까지 학습해서 답변에 활용하는 거고요.
와, 정말 완벽한 조합이네요.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AI는 그냥 똑똑한 범용 챗봇이 아니라 당신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에만 특화된 내부 지식까지 갖춘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만의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GMS는 단순히 대화하는 상대를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자료에 나온 58 프로젝트와 미니 앱 기능이 바로 그 이야기죠. 네, 이건 패러다임의 또 다른 전환이에요. 자료에서는 기존 GMS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정의한다면 이 미니 앱은 특정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고객 서비스 부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 불만 이메일이 접수되면 그걸 분석해서 감정 톤을 파악하고 내부 규정 문서를 검색해서 적절한 보상안을 찾은 다음에 정중한 톤의 사과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미니 앱으로 묶는 거예요. 와, 그러면 담당자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처리되는 거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반복적인 업무는 그냥 사라지게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정말 재미있는 용어가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코드가 아니라 바이브, 즉 분위기나 느낌만으로 코딩한다는 뜻이에요. 바이브만으로 코딩이라니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정말 그렇게만 하면 사용자가 상상한 그대로의 앱이 만들어질까요?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이죠. 이건 뭐 한 번에 완벽한 앱을 만들어내는 마법 지팡이가 아니에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강의 녹취록을 넣으면 핵심 요약본이랑 예상 퀴즈 5개, 그리고 블로그 글에 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주는 앱을 원해처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앱의 목적이나 느낌을 자연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럼 AI가 그 설명을 분석해서 뭐 입력, 처리일, 요약, 처리, 퀴즈 생성, 출력 같은 단계별 워크플로우를 눈에 보이는 블록 형태로 자동으로 구성해줘요. 아하. 그러니까 완제품을 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앱의 설계도나 뼈대를 순식간에 만들어준다는 거군요. 코딩의 가장 막막한 빈 페이지 단계를 건너뛰게 해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뼈대를 보면서 아, 퀴즈는 5개가 아니라 10개로 늘려야겠다. 또는 요약본 다음에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를 추천하는 단계를 추가하자와 같이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죠. 잼스는 이런 개인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기업과 개발자를 위한 훨씬 더 거대한 생태계 일부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GMS는 그 거대한 생태계의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용자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죠. 먼저 기업용 솔루션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있어요. 이건 SAP나 세일즈포스 같은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앱과 데이터를 직접 연동해서 전사적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지능형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럼 전문 개발자가 아닌 현업에 있는 실무자들이 쓸만한 도구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민 개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바로 앱시트예요. 앱시트. 네, 코딩이 전혀 필요 없는 앱 제작 툴인데 요게 제미나이가 통합됐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 물류센터에서 쓸 재고 관리 앱을 만들어줘. 바코드 스캔 기능이랑 재고 부족 알림 기능이 필요해 라고 말만 하면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앱 초안이 뚝딱 완성되는 거죠. 시민 개발자라는 개념이 이 기술 덕분에 정말 날개를 달겠네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앱을 만드는 세상이군요. 전문 개발자들을 위한 건 어떤가요? 전문 개발자들에게는 구글 AI 스튜디오의 빌드 모드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줬어요. 이건 그냥 코드 조각을 만들어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개발자가 만들고 싶은 웹 앱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사용자가 보는 화면,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부터 데이터가 처리되는 서버, 백엔드까지 포함된 풀스택 웹앱 코드를 통째로 생성해주고 와, 이걸 바로 클라우드에 배포까지 해줘요. 사용자부터 시민 개발자, 그리고 전문 개발자까지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완벽하게 갖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네요. 구글의 전략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을 특히 기업 환경에서 쓰려면 누구나 보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업로드한 회사의 기밀 데이터나 고객 정보를 구글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AI 모델 학습에 쓰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우려 말이죠. 그건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일 거예요.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업용 제미나이 환경에서 당신이 입력하는 프롬프트, 생성된 답변, 업로드한 파일은 절대로 구글의 일반 모델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 절대로요? 네. 데이터는 해당 조직의 공간 안에 완벽히 격리되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IT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제 도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손실 방지 DLP 기능은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민감 정보가 채팅창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요. 아, 일종의 똑똑한 보안 요원인 셈이죠. AI가 실수로라도 기밀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정보 권한 관리 IRM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문서 자체에 걸려 있는 보안 등급을 AI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인쇄복사 금지가 설정된 1급 기밀 문서는 제미나이가 내용을 검색하거나 답변에 인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장치도 있나요? 네,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CSE라는 최고 수준의 보안 장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측 암호요? 네, 이건 데이터를 구글 서버로 보내기 전에 사용자 측에서 먼저 암호화해버리는 방식이라 심지어 구글 내부 직원조차 그 내용을 절대 해독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활동은 감사 로그에 기록돼서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고요. 이런 다층적인 보안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심하고 내부 데이터를 AI와 연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안까지 확실하게 챙겼다는 거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I와 단순히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 PTCF 프레임워크로 나만의 전문가를 만들고 바이브 코딩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며 거대한 개발자 생태계에 연결되는 과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예요. 자료에서 잼스를 표현한 한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인간의 지적 노력을 디지털 자산으로 치환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와,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코딩이라는 복잡한 번역 과정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아이디어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의 업무나 일상 속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AI 전문가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전문가의 PTCF, 즉 역할, 과업, 맥락, 형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잼은 무엇인가요?